그러세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나마 재수를 가능하면 CC라도 찾았으면 네. 그런 마음에서 이제 해야 됩니다. 네. 저희 어머니는 오로지 그 공간밖에 모르세요. 예, 뭐 생신이라든지 뭐 올라오셨다가도 그냥 새벽같이 혼자 안 보이셔요. 그래서 차 타고 내려가시고 열차 타고 그 안에를 벗어나지를 않아요. 예,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굉장히 건강하셨었거든요. 뭐 어디 뭐 아픈데 한 군데 없으시고 굉장히 건강하시고 저 머리도 청명하셨고. 우리 어머니가 항시 거기는 이제 외지니까 6시만 되면 앞에 철창문을 걸어요. 무조건 뭐 사람이 있든 오든 안 오든 안에 열쇠를 채워요. 야, 큰일 났다. 어머니 돌아가셨다. 이걸 이렇게만 하고 내려갔는데 실신이 없다고 그러니 도착해서 네, 네. 뭐 어이가 없죠. 뭐 그때는 이제 참 어떻게 된 건가 도대체. 어머니 혈흔이 발견했다고 이제 예, 나왔거든요. 타다마는 장판에서 그거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뭐 불이 완전히 전부 타는데 어머니 혈흔이 어떻게 거기서 나타날 수가 있나.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추론을 하자면 범인 혹은 범인들은 할머니를 공격을 했다. 다량의 출혈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격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은 할머니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 할머니를 어디론가 유기했다. 그것은 아마도 할머니의 존재 그 자체가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할머니의 존재 자체가 뭐 시신의 형태이건 그곳에 그대로 있다면 그로 인해서 검거당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아마도 할머니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여기가 그냥 주택가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도로를 이동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슈퍼의 형태구나. 문은 강제로는 못 여는 거 아니야. 다 잠겨 있는 게 확인이 된 거고. 할머니가 다 문을 잠그고 보안 장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이렇게 막 그 최첨단 시설은 아니니까 할머니가 어떤 이유에서건 들어오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리 몰래 들어가 있었을 수도 있고. 혹시 뒤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 아 이게 넘어갈 수 있다 이거는. 이게 바가 지지대가 있어가지고. 지지대 역할을 하거든 이 바가. 그러네. 충분히 넘어가겠다 이렇게 보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건 24일 날 오전 6시에 화재가 발생해서 할머니가 안 계셨다는데 마지막 목격된 것은 22일이야. 이틀 전. 이틀 전에 마지막 목격이 되고
그럼 일단은 우리가 시간적인 재구성,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떤 있었나? 행위들이 시간대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연결을 해보자고. 오케이. (1월 22일) 오전 9시 30분에 이 마을 주민이 단골 손님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목격을 했고 아침 먹기 싫어서 라면 먹으려고. 왜 어디 아프세요? 그다음에 9시 30분에서 11시 사이에 물건을 납품하는 식품업체 직원이 술을 마시고 있던 그 동네 사람하고 할머니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다. 그 다음에 저녁 6시 동네 아주머니가 술을 사러 왔었고 열려 오픈되어 있었다는 거지. 오케이. 일곱 시 30분이 문제네. 저녁 7시 30분 이게 상당히 핵심적인 중요한 목격인데 낮 12시 30분에 택배 기사가 맡긴 물건 그 물건을 찾으러 온 부부인데 부부가 이때 문이 잠겨 있었고 확실하게 근데 택배를 찾으러 가니까 이게 안에 불이 켜졌고 그래서 막 이제 제가 이제 아줌마 저 길자요 문 좀 열어요 한 10분 정도 두드리고 전화하고 했어요. 근데 아무런 얘기 없다가 막 두드리고 전화를 하니까 불을 탁 끄더라고. 지금도 그 생각하면 이런 데가 소름이 쫙 끼치는 거야. 설마 거기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리란 전혀 생각도 못했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위치가 정확히 어디예요? 여기가 지금 그 당시 이제 가게 여기 그 부지예요? 예, 여기가 가요. 예. 근데 기동 슈퍼는 예. 핵심 수사 방향이 어디로 가서 있었던 건가요? 저희들 판단할 때 면식 아니면 가족 쪽으로 많이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단은요. 여행성이나 그것은 좀 어렵다. 왜 그러냐. 그런 식으로. 네, 면식으로 했는데 그 사건 나기 몇 년 전에 예. 할머니 상대로 이제 강도했다 잡혀가지고 예. 3년인가 4년 예. 복역하고 예. 나온 애가 있었는데 예. 걔가 이제 사건 발생 전에 이제 여기 왔다가 떠났다면서요? 예, 올라갔어요. 이사 갔다 해도 올 수 있으니까. 그럼 어디 사는 놈이야? 저 옆 동네요. 건너편? 예, 바로 옆 동네예요. 바로.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충분히 예, 가는 거죠. 최종적으로 이제 배제 시켜버렸죠 용의자에서 이제 뭐 전혀 이제 증거도 없고 또 뭐 행적이라든지 그런 걸 했을 때 뭐 혐의점 없는 그러니까 거 이제 같다. 혐의가 없는 거로 뺀 거예요? 아니면 알리바이가 입증된다. 알리바도 있고 이제 혐의점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수사 보고서상의 최초의 착화 지점으로 보이는 이 방, 그 중에서도 이 침대 부분이 가장 이제 유력하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탄 흔적들을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형태로 거의 침대 모양 형태로 이렇게 이제 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문제는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문 쪽의 옆쪽 모서리 부분 하단부에 강한 소해 현상이라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아마도 집중적으로 굉장히 많이 탔다라는 부분인데 안방에서의 화재 상황을 정리해 본다면요. 네. 우선 침대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불이 치솟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벽 쪽, 문 쪽에 있는 벽 쪽에서 다시 한번 화재가 치솟아서 이렇게 치솟은 화재들이 천정면까지 올라가면서 천정면을 다 태웠을 것으로 보이고요. 홀 쪽에 지금 벽면 부분에도 균일한 어떤 화재의 흔적들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사실은 상당히 특정한 부분에 굉장히 강하게 이를테면 그을름까지도 남지 않을 정도로 강한 화재의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하단 부분에 특정한 부분에 바닥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화재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뭔가 별도로 다르게 화재가 붙여진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의심해 볼 수가 있거든요. 방에 두 군데를 지르고 또 지르고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 좀 부자연스러워. 왜냐하면 불을 지르는 거는 골고루 지르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딱 포인트를 지정해서 딱 정하고 도망가야지 사실 맞는데. 네, 그래서 이제 수사 기록을 보면 여기 놓여 있는 장판 아래에서 지금 혈흔이 발견됐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런 걸로 본다 그러면 사실 조금 더 앞뒤가 좀 맞아 돌아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러게요. 실제로 이 부분에 뭔가 강하게 불을 붙였다. 그리고 또 그 부분이 실제로 어떤 혈흔이라든지 어떤 살해된 현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방화범 입장에서는 이쪽을 좀 더 강력하게 화재를 지름으로써 이런 증거를 좀 훼손하고 싶었던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불을 지르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존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도주하고 나서 불길이 발견되는 이 시간까지가 범인이 도주하는 사실 시간인데 불을 내고 시신을 본인이 같이 가지고 이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동시에 할수 왜냐하면 없다. 빨리 불을 지르고 빨리 본인이 현장을 예.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내가 나와 혼자도 빠져나오기 굉장히 시급한 상황에서 이 시신을 뭔가 챙겨서 나온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네. 그런 23일 내내 있었을 가능성이 그쪽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자들이 여러 가지 행동을 하지만 방화 행위를 하는 그 숫자는 제한돼 있어요.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란 겁니다. 이틀 정도를 시간을 더 두고 다시 방화를 저지르는 정도까지 행한 행동, 그 의미가 만약에 혹시라도 그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과거에 저질렀다가 그 과거의 범행의 직접적인 학습의 결과로 더 신중해지고 그래서 더 강박적으로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까지 하게 한 것이라면 어떨까?